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는 이 수혜를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좋은 기업들, 종목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까요?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야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그 몸 안에서 녹는 그 내시경 지혈제 가루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회사가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네. 넥스피어 F라고 이제 무릎이나 관절 같은 통증에 이 지혈제 내시경 지혈제는 아니고 이제 혈관을 막는 그 재료 기술을 또 이제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미국에서 전폭적인 그 임상이라던가 네. 뭐 승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오. 이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몸에서 녹는 내시경 지혈제를 개발한 회사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미국 FDA 미국 쪽에서 밀어준다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거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뭐 넥스피어 F 이게 뭐예요? 더 자세하게 좀 네, 설명 일단 부탁드릴게요. 넥스피어 F는 아까 처음에 이제 녹는 지혈제류라고 했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그 메인 제품이고 네네. 넥스피어 F는 또 다른 제품인데 이거는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혈관을 막아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 혈관들을 다 막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라고 네. 의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미 국내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네. 유럽 CE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내년 말에 마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는요. 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제품을 한번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또 승인받는 그런 이중 그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품목 허가는 받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유럽에서만 실제로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그러면 넥스피어 F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네. 있겠네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받고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임상 시험 개념으로는 환자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자,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은 미국이 어쨌든 또 큰 시장이니까 뭐 그렇죠. 유럽은 이미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고 미국 제도 지원 이야기요. 아까 뭐 CMS와 네. 뭐 FDA 이 두 기관에서 좋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FDA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네. 뭐 CMS, FDA 이 동시에 뭔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게 네. 어느 정도로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CMS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CMS는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이제 공공보험 이름인데요. 네네, 그렇죠. 메디케어. 이 서비스 센터를 이제 축약해서 CMS라고 하는데 네. 이 CMS가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로 지정이 되면 이제 병원들이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 입원시키고 시술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CMS가 보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네네네. 거가 이제 오. 첫 번째 CMS로부터 받은 혜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FDA. FDA도 여러 이제 승인을 빨리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AP, 탭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탭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이제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이제 탭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두 개 각각 다른 이제 이벤트들이 네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은 먼저 CMS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 CMS에서 뭐 IDE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IDE. 그렇죠. 네, IDE. 이거는 뭐죠? 네. CMS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IDE의 이런 약자를 풀어보면 임상 시험용 의료기기 면책.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부담들을 면책해준다. 근데 이 IDE 카테고리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네.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이 카테고리도 A랑 B가 있습니다. 네네. 그 B가 더 좋은 건데요. A는 이제 안전성이랑 유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도 뭐 임상시험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반면 B는 이제 일부 또는 대부분의 임상시험 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B를 승인받은 거죠, 그러면? 네. B는 안전성이랑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제도라서 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는지. 네네. 근데 이제 아무나 아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뭐 네. 사실상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논문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이랑 안전성이 입증된, 그러니까 상업화를 당장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 주기 때문에 이 IDE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최초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ID를 가지고 만약에 보전을 해주면 네. 비용을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어느 정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알아봤더니 30에서 50% 절반, 많게는 절반 많네요. 비용 정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비용이 돈이 정말 많이 많거든요.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50% 가까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는 회사 그 재무 구조 상으로도 상당한 좋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CMS 쪽에서 ID 프로그램에서 임상 비용을 일단 보전받으면서 좀 절약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럼 다음에 FDA 쪽으로는 어떤 지금 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TAP 프로그램 같은 네, TAP. 경우는 그 전문가들이랑 1대1로 미팅을 FDA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승인, 인허가 받을 때 도움을 좀 전폭적으로 주는 겁니다. 조언을 받는 거군요. 네, 이 혁신형 의료기기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지정된 업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탭 프로그램에 승인될 확률이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승인을 위한 품목 허가를 위한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허가에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내년 2026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임상시험 종료랑 거의 동시에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상용화되는 시간이 매우 빨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탭 프로그램, 이 FDA 쪽의 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효능이나 효용을 인정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 지금 뭐 CMS나 FDA나 미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한 좋은 지금 패스트 트랙이 깔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에 진출하면 어느 정도 시장 파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 혈관을 막는 그 지혈 재료로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유일합니다. 만약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가 되면 자신이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시장을 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라던가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전체 미국의 퇴행성 관절염 이제 시장 규모는 일단 2020년 기준으로 네. 한 10조 원에서 지금 2025년 5년 사이에 15조 원 가까이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 넥스피어 F 같은 그 퇴행성 관절염 색전 치료제, 그러니까 네. 그 혈관을 막는 걸 색전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깃할 수 있는 TA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마켓 규모는 5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상용화된다면 5조 원 시장 중에 우리는 최대 50%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오. 이렇게 좀 당찬 포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뭐 주가 상장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이죠. 코스닥에 상장한 지는 1년이 안 됐는데 주가가 뭐 지난주나 뭐 지난달에 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냥 한번 튀어오르고 그냥 다시 또 횡보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반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확인해 봤고, 자, 두 번째로 또 볼 회사가 지금 펩트론을 봐야 됩니다. 펩트론이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는데 펩트론만 지금 주가가 뚝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오전에. 하락은 멈췄습니다. 네. 1% 지금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일라일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펩트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까 장 시작하자마자 확인했을 때는 5% 오르고 네, 있더니 또 지금은, 다시 이제 또 내려왔네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서 워낙 그 많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이슈가 발생하면 좀 지나치게 주가가 네네.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릴리가 카무루스라는 회사와 장기 지속형 기술 플루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네.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이 총 규모가 1조 1,900억 원, 1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펩트론도 같은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미 지난해 10월에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이 아닌 네.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기술성 평가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카무루스와 이렇게 릴리가 손을 잡으니 이제 펩트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일라일리 쪽에서는 뭐라고 코멘트가 좀 있었나요? 네, 5일 날 펩트론이 공식 홈페이지랑 네. 이제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일라이 릴리한테 공식 입장을 받았다면서 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릴리와 펩트론 간 기술수정 평가 중인 릴리의 약물은 카무루스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선정된 릴리의 약물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에서 이 기술 이전 딜을 봐달라라고 릴리가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카무루스 기술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와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이다. 단순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펩트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릴리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이 이 기술성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펩트론이든 일라일리든 다른 기술 때문에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런데 사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뭐 장기 지속형 기술 뭐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도 지난주에 뭐 하한가가 바로 맞고 펩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주가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죠. 일단 이제 릴리가 좀 보수적인 글로벌 빅파마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면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이제 작은 바이오 벤처들 기술을 여러 개 막 사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계약 해지 이슈들 네, 때문에 그쵸. 하한가를 맞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에 쇼핑 쫙 하고 나중에 이제 골라내는 솎아내는 건데. 형식인데 그 중에서도 일라이릴리는 좀 보수적으로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잘 안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회사라고 합니다.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릴리가 그렇게 장기 지속형 기술 두 개가 이제 이름은 사실상 같은데 겹치는데. 왜 굳이 카무루스와 기술 계약을 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펩트론이랑 완전 기술 계약을 할 거면 카무루스랑 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과거에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네. 이제 기술평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계약 형태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카무루스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이전 계약 방식, 그리고 오. 펩트론은 선급금 없이 성과 기반의 마일스톤 방식 이렇게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펩트론과 계약은 기술을 검증한 다음에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라는 의미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실제 그 통장에 찍히는 그런 계약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두고 펩트론과의 계약은 잠재적 기회를 말하는 거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즉각적 수익 창출이다. 그러니까 딱 들어봤을 때 어떤 계약이 조건이 그 바이오텍 입장에서 더 좋은지 딱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 투자자가 듣기에는 어쨌든 카무루스 계약이 뭔가 더 실질적인 계약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일라이 릴리나 펩트론 쪽에서 뭐 어쨌든 카무루스랑 펩트론의 기술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실제로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뭐 이제 들여다보면 카무루스는 2세대인데 펩트론은 3세대다. 펩트론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카무루스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에 개발된 이제 사례고 네. 약물이 몸 안에 주입이 되면 겔 상태로 이제 약물이 변해서 수주에서 수개월 가량 그 약물의 그 효능이 지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은 고도의 품질 관리,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데 좀 까다롭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사 편의성이 저하된다. 바늘의 침이 너무 두꺼워서 환자가 혼자 놓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이제 개발 트렌드 중 하나가 환자 편의성을 생각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펩트론은 3세대고 분무 건조 방식인데 이 기술은 카무루스 것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오늘 증권사 이제 분석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초미세침 주사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자가 혼자서도 놓을 수 있을 만큼 주사 바늘이 얇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은 이제 스마트 대포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을 통해서 이미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원이라는 제품을 한번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그 카무루스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강점이고 이제 여전히 우리는 릴리의 관심 분야 안에 있다. 열심히 협업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펩트론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조금 이 추세가 훼손이 되는 상황인데 일라이 릴리와의 이 앞으로의 계속 관계를 잘 저희가 추적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지연 기자가 또 이슈가 있으면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 정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석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었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